19년도 부도지 첫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김없이 부도지 강의를 하니 마고 삼신 할머니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앞에 전면에 보이는 이 원고지가 바로 영예 박씨문중의 종친회장을 최근까지도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동아일보 기자를 하셨던 박검 선생님이 증신록 상중하교 15지 중에 제1지인 부도지를 복원한 겁니다. 직접 이렇게 쓰셨죠. 부도지 원고는 88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족보학을 하시는 한문수 선생께서 이 영예 박씨 종친회를 족보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셔서 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원고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래서 보존을 한 겁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이제 공개한 사람은 제가 우리 역사의 진실에다가 최초로 공개를 했고요. 이 증식록은 바로 영예 박씨 문중의 시조로 알려진 신라충신 박재산 선생이 AD 419년 일본에 가서 순국을 하기 이전에 징심헌에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징심록이라고 합니다. 징심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상교 5지, 부도지, 엄신지, 역시지, 천홍지, 성신지, 여기 상교 5지입니다. 중교 5지, 사해지, 계벌지, 물명지, 가학지, 의학지, 하교, 농상지, 도인지. 기존엔 여기까지만 알려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식화지, 공성지, 의관지, 그래서 하교 15지, 5지, 합 15지 38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증식록이 아닌 이게 밝힐 전자, 마음 심자에서 마음을 밝힌다고 해서 정식록이라고 하는 저자가 없는 정식록 15지가 존재한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검 선생이 복원한 부도지 내용 외에 정식록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보완을 시켰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부도지하고는 다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빠진 문구를 다 삽입을 시킨 부도지 원본에 가깝게 제가 다시 복원한 내용입니다. 제보를 받아서.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징식록 내용은 이러합니다. 상교 5지, 첫 번째 부도지, 마고로부터 12,000년 전의 마고로부터 궁이, 황공, 유인, 한인, 한웅, 당군으로 이어지는 천손민족의 역사 전체 줄기를 담고 있으며 3대 역사부터 하대 역사까지 그것을 선천과 진세 후천으로 서술을 하는데 그 12,000년의 역사의 줄기를 기술한 족보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엄신지, 부도지에 나오는 음에 관한 윤려 등에 대한 설명서로 탄생 수리의 의미를 세부 설명한 책으로 보여지는데 요 음신지, 역시지, 천운지, 성신지까지 박검 선생이 복원을 했다고 하는 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부도지밖에 공개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 사지도 혹시 밝혀지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인류 탄생의 비밀이 밝혀질 것입니다. 부도지에 보면은 우리는 음의 파동에 의해서 탄생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여음입니다. 공중학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음악이 바로 율려지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 500년 동안 왕들도 이 내용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 25사에도 윤려에 관한 윤려지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도. 그래서 이 부도 징식록에 나오는 역사는 한중일 삼국이 다 공유하는 역사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역시집니다. 하늘의 역법에 대해 세부 설명한 책으로 보여진다. 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선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책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천음지. 하늘 세계의 계보 및 역사를 세부 설명한 책으로 보여지는데 하늘 세계에서 내려온 마고, 궁이, 항공시로 이어지는 하늘 상대 계보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놓은 건 아닌가. 그 다음에 성신지. 우리가 천선이기 때문에 별자리를 떠나서는 존재하지를 않는다. 하늘의 별자리를 세부 설명한 책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교, 오지의 부도지, 음신지, 역시지, 청지, 성신지는 말 그대로 천상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교오지라고 되어 있죠. 중교오지, 사해지, 개불지, 물명지, 가학지, 의학지. 자, 이해가 되시나요? 천상계의 신선들이 인간계로 내려오는 과정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의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에 있는 별자리 이름이 그대로 이 땅에 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지 뭡니까? 하늘 천문이 땅으로 내려온 지리에 관해서 세부 설명한 책. 하늘의 모든 사물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투영되는 과정. 개불지, 수계제골, 즉 수령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한 책으로 보여지는데 수계제골, 이걸 개불지라 그래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수련하는 방법. 그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민족이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몸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법. 그 수련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치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유불선이 우리의 고유의 도에서, 오래된 고유의 도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정신록에 나오는 이 개불지 사상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명지, 이게 뭡니까? 세상 만물의 이치를 설명한 책으로 보여요. 사물 하나하나 이름에도 다 별자리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가학지, 하늘의 소리를 이 땅에 표현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책으로 보여요. 30년구 전란, 3월 삼진날, 하늘에서 내려오신 마고 삼신 북극성을 경배하면서 부른 노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아가라, 의아지야. 자, 우리는 이 하늘의 소리를 땅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게 윤려지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 뭡니까? 천상세계에 있는 음악 소리를 그대로 지상에서도 복원을 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의학지. 의학지는 뭡니까? 인간의 몸을 하늘에 비추어 원초적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책으로 보여진다. 짐승 같은 인간이 세상에 많이 탄생했다고 하니 그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라. 그게 복봉사상. 그러니 여기 개불지, 여기에서 의학지, 그 다음에 음하고 우리가 파동에서 나왔다고 부도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음과 뗄 수 없는 관계를 저희들이, 우리 민족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교, 오지, 농상지, 도인지, 식화지, 궁성지, 의관지. 자, 봐도 그냥 알겠죠? 천상세계의 신선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이 땅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천손민족이 어떻게 하늘을 경배하면서 천재를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농상지, 농사하고
뭡니까? 누에 꽃이 실크 생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도 농림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뭡니까? 노예를 담당하는 저 잠사장관이 있었잖아요. 네? 하늘에 천재를 지낼 수 있는 재물을 마련하기 위한 농사짓고 양잠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책으로 보여진다. 고구려 고분법화에 보면 신선들이 날아다니는 그 날아다니는 옷에 바느질이 없잖아요. 실 한 가닥으로 바느질 없이 옷을 만들 수 있는 건 실크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선민족이기 때문에 저 양잠을 저렇게 중시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2000년이 지난 산동성에서 발굴된 고분에서 실크가 발견이 됐는데 2000년이 넘는 훅 보니까 진짜 날아다니는 실크가 지금도 무덤 속에서 나와요. 도인지 이거 뭡니까? 하늘에 천재를 지낼 수 있는 제기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방법을 설명한 책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황토를 가지고 그릇을 정성들에 만들어서 거기에 정성스러운 음식을 담아서 천재 지내는 민족이 우리 말고 또 있습니까? 자, 이 나머지 sem지는 원래 박검 선생도 밝히질 못했는데 제가 제보를 받은 거예요. 식화지 뭡니까? 제사 음식, 각종 먹거리, 가공 및 조리법, 장과 술 등 발효 음식 담그는 법을 기록한 책으로 본다. 한반도와 저 동북 삼성 만주에 있는 발효 공법이 이 지구상의 최고입니다. 그게 된장, 고추장, 간장, 그리고 김치 발효. 이 콩으로 하는 음식의 발효 기술이 가장 발달된 데가 바로 한반도와 동북 삼성이에요. 저 발효 기법이 우리 몸에 건강을 좋게 해준다는 건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한 병에 600억에서 800억 마리 유산균이 들어있는 막걸리를 제가 그렇게 잘 마시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성지, 터 잡는 법, 풍수, 각종 집 짓는 법, 도성, 산성, 축사법, 현대 토목 및 건축 기술을 망라한 책으로 보여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묘를 썼는데, 부모 묘를 썼는데 밑에 물이 그냥 관으로 들이쳐가지고 1년 365일 중에 200일이 물이 들이쳐요. 그러면 그 자손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사무소 옆에다가 바로 이제 모셨는데 그걸 조금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나무 뿌리가 그냥 아버지 그 관을 다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오셔가지고 종손이 지금 우리 그 형님은 지금 5대 봉제사를 모시고 있거든요. 1년에 제사를 15번인가 이렇게 지내요. 그 2분도 장가 가신 또 할아버지 계시고 이래가지고 조상거래 안 모셨으면은 종손 참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뿌리를 다 제거를 했어요. 다 제거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런 터 잡는 풍수 이거는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것 지역도 있고 땅의 기운이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또 박 회장님이 그쪽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나중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얼간지 우리 민족은요 특히 모자 이 모자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모자의 모습만 봐도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각종 복식, 감모, 실본 등도 짜는 것, 연세법 등을 기록한 책으로 보여지는데 조선시대의 그 이방 밑에 그 형방들 있잖아요. 형방들이 공장 치는 형방들 쓴 꽃갈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는 까만색, 하나는 흰색. 그게 그 모자가 옛날에 제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썼던 모자랍니다. 근데 그게 조선시대에 어떻게 그게 평방이 막 용모방망이로 곤장 때리고 하는 그걸로 그냥 이렇게 비하가 됐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청나라 왕족들도 보면 삼각형 모자를 이렇게 썼죠.
그렇게 삼각형보도. 이게 좀 길면 길수록 뭐 직위가 높았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중하교 15지 38건 중에 부도지를 박검 선생이 북한에 있을 때 그 동아일보 기자를 하셨어요. 이거를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이거 공개를 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만 동아일보 기자한테 그 위에 국장인가가 그 박검 선생 정언에 보면 나와요. 이거 내놨다가는 너 모가지 달아난다. 왜냐? 한당국이 세상에 내놨다가 그냥 이효리 선생의 스승께서 그냥 대동강변에 육시를 당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그냥 시체를 분해를 던진 걸 보고 한한당 이효리 선생이 남하를 해서 한당국을 세상에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박검 선생도 그때 울산 피난소에서 이것을 복원을 하셨어요. 그게 울산에 가면은 태화강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부도지 제1장입니다. 제가 이제 원문하고 대비하시라고 이렇게 집에 가셔서 꼭 이 원문을 한 번씩 써보세요. 쓰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설명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은 또 우리 박 회장님께서 또 동영상 강좌 올려놓을 거니까요. 제가 집에 이렇게 있는 TV 화면도 요즘 유튜브가 다 연결이 돼요. 제가 강의했던 거를 박 회장님 올려놓으신 거를 털어놓고 이렇게 봤더니만 야, 핸드폰으로 찍은 것도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목소리도 아주 잘 나오고. 그래서 주변에 전파하셔서 우리 부도의 역사가 진짜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해주십시오. 자, 운명적인 오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도지 제1장 하늘에 자미원 별자리 북극 오성의 천추별에 계신 마고 또는 삼신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처음 만든 성을 마고 대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부도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부도는 밝고 맑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중심이 되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밝은 곳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본으로 돌아가 복본하여 마고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현자들이 모여 사는 밝은 틀을 의미한다. 부도지 28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혁거세 씨는 박혁거세 씨는 천성은 신과 같고 지혜는 성인과도 같았다. 또 의진왕비 아령을 맞이하니 그때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두 성인이라 하였다. 성인이 아니면은 대표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백성들의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의 제사를 지내는 가장 뛰어난 사람. 신라의 왕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능히 여러 부족을 통솔하여 선세의 도를 행하며, 선세의 도는 뭡니까? 당군조선에도, 한웅에도, 한인에도, 그 이전에 황공시에도, 공의시에도, 마고의 도입니다. 제시의 법을 부엄하고, 제시의 법은 뭡니까? 신시, 배달국의 신시. 남태백산에 천부소도를 건설하였다. 이 남태백산이 제가 볼 때 여기 회계산으로 보여집니다. 부도지를 추적하면 남태백산이 저 회계산으로 나와요. 여기 회계산 여기 있죠. 여기 회계산 맞죠? 자, 중대에 천부단을 축조하고 동서남북의 4대에 보단을 설치하여 마고 본성의 법을 그대로 따서 계불의식을 행하고 수계제불 대인으로 하여금 검척의 이치에 따라 천지시원의 근본을 정리하며 검척 얘기 제가 해드렸죠. 옥간에 어물려 이거 보면 옥필입니다. 율려화생법을 수정하였다. 엄으로 모든 만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조절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부도의 의미다. 이건 뭡니까?
그 민족의 그 부족의 대표자가 우리가 온 시원 북극성 마고 삼신께 제사 지낼 수 있는 터, 밝고 하나 터. 그게 부도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보단을 쌓고 수메르 도시고 우루의 지구라트 형태도 마고 본성의 형식을 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초로 우리 만이사 참성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고 본성의 그 법을 그대로 본땄다. 자,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큰 성으로 하늘의 북극성에서 마고 삼신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최초로 만든 성, 큰 성, 대성. 그래서 이 마고성은 티베트권 수미산으로 추정이 된다. 천부를 받들고 지키면서 선천을 개성하였다. 이 천부는 뭡니까? 하늘의 마고 삼신으로부터 받은 징표. 너희들이 천손이다. 성중 사방에 4명의 천인이 있어 기둥을 세워 온 세상에 음을 울려서 재간조음을 해서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마고는 바로 북극성을 의미하는데 마고성의 주인으로 진정한 사랑의 신 또는 진정한 사랑의 세계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신도 삼자도 이 바로 요게 삼만자죠. 그 삼자하고도 서로 의미가 같으면서 고는 이게 신이란 뜻입니다. 삼신이나 마고나 같은 뜻이에요. 한단고개에는 저게 삼신으로 나와 있고 삼신 오제 봉기가 있죠. 부도지에는 그게 마고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두 개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천부는 뭐냐? 후대 천부인이라 그래서 청동금, 청동골, 청동강을 또는 북 이게 물질로 형상화가 됐는데 실제로는 하늘길, 생명사 원리의 그 자체 또는 검척 또는 옥피리 연료화생법을 시행하던 그 옥으로 만든 피리 그 두 신물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선천을 개성하였다. 선천은 뭐고 짐세는 뭐고 후천은 뭐냐? 이 선천은 원초적인 상태 근대의 개념을 좀 도입을 한다면 어떤 존재가 물질로 형상화되지 못한 상태 즉 빈물질, 초물질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폭발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물질에서 합창되거나 팽창되지 않는 원초적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 아니냐. 물론 이 선천에 대한 정의는 여기 강의 듣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선천은 뭐냐? 마고님께서 북극성께서 이 지구상으로 지구를 만들고 이 지구상으로 내려오셔서 최초로 마고 본성의 마고 대성의 역사를 만들기 이전의 개념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간조음 이거는 소리 울림을 얘기한다. 파동 사천인이 스스로 기둥을 세워 소리를 낼 때 4가지 소리가 결합되고 어우러져 온 세상으로 울려 퍼져나가는 소리 울림. 우리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사물은 원시 본음 시비음에서 나왔다고 부도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파동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 수미산의 위치는 마고대성의 위치는 지금 티베트 고원의 요 수미산 6638m 여기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이 카일라스라고 하는 이 수미산은 아시아 4대 종교 불교, 힌두교, 본교, 뱅교라고도 해요. 자이나교의 발원지입니다.
여기에 마나사로바 호수고 있고 락사스탈 호수가 있는데 요 마나사로바 호수를 우주의 자궁이라고 하고 인더스강, 스테지강, 카날리강, 알랑청포강, 아시아 4대 강이 여기서 전부 다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에덴 동산을 찾는 목사님들이 여기가 고대의 에덴 땅이 아니었냐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강줄기가 4개로 흐르는 땅. 1년 내내 마나사로바 호수에는 파도가 치지 않고 온갖 생물들이 사는데 락사스탈 호수에는 1년 내내 파도가 치고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는 검은 죽은 호수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같은 지역에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선의 호수, 얘는 악의 호수라고 명명을 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같은 지역에. 생명체가 없어요? 예,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룸비니에 있는 마야 부인이 마나사로바 호수에 와서 목욕을 하고 처녀 잉태를 해서 룸비니로 돌아가서 석가를 낳았는데 석가가 카일라스산 수미산 마구대성에 와서 여기에 수계 제불에 의식을 행하고 벽도를 해서 불교의 조종이 되었어.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도 나오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7월 5일날 세상에 나는 여기가 마고대성이고 마고본성이라고 이미 찍고 자료를 올리고 강의를 할 때였어요. 러시아 탐사대원들이 요 수미산 인근에서 피라미드 110개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기사를 신문에다가 내고 2016년이 지난 2016년도에 그 탐사했던 내용을 책으로 발간을 해가지고 세상에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중국 학자들은 여기에 있는 러시아 몰다스프 단장이 주장한 탐사대원들이 주장하는 110개의 피라미드는 피라미드로 보이는 산이지 인공 건축물이 아니다 라고 중국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저기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러시아 학자들은 웃기지 마라. 우리는 일일이 그것을 다 조사를 해서 형태도 다 발견을 했고 인공 석조물이 맞다. 거대한 인공 석조상도 우리는 발견을 했다. 라고 해가지고 16년을 싸우다가 저 책이 나오면서 지금 난리가 뒤졌대요. 110개의 피라미드 설계도가 공개가 됐다니. 그래서 이게 수미산. 그러니까 두 소씨와 두 궁씨, 황궁, 청궁, 백소, 흑소 네 보단에 음을 조율하여 마호 본성의 기운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 수미산 요 층수가 여기에 33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수 33개 별자리하고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마하고봉성의 축조법을 건떠서 피라미드형 재단을 쌓는 것은 바로 부도지에 나오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습성입니다. 피라미드를 쌓아서 하늘에 계신 자미원 북극 오성 천추별에 계신 마곡께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산에 들어갈 때 우리 성황당 앞에 뭐 합니까? 갔다가 그냥 돌을 따다가 쌓잖아요. 그게 피라미드형 축성법이에요. 그 요셉을 우리가 잊지를 못한 거예요.
마고는 뭐냐? 삼신과 같은 개념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마자고 고는 서양의 쿠, 즉 신의 의미다. 우리 역사상 시온으로 진정한 사랑의 세계, 진정한 사랑의 신, 이것을 의미하는데 마고산, 삼신산, 할미산, 노고산, 고무산 등은 모두 마고산을 의미한다. 신촌이 노고산. 지리산 노고단도 마고단이다. 아, 지리산. 태백산 천재단도 본래 이름이 마고단이에요. 후대에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모조리 마고 삼신산이 존재를 하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마성이라는 지명은 마고성이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데, 이거 가다 보면은 마성 인터체인지, 가다 보면 마성 인터체인지, 그 위에 마고산성이 있어요. 고자를 싹 빼버렸어요. 전부 다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뺐다 그랬어요. 왜? 거기에 훌륭한 일문들이 찾고 나니까 그 지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처산을 보면 반드시 마고를 모신 사당과 마고 성터가 존재한다. 마고 산성이. 부도지를 보면 북곡성에 계신 마고님이 최초로 지구에 하강한 자리가 바로 티베트고원 수미산이고,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마고 대성이 존재했던 걸로 보여지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존재하는 성황당은 바로 마고님을 모신 사당이고, 그 옆 성황당 나무는, 당산나무는 하늘과 소통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이게 안테나야, 안테나. 당산역이야. 안테나. 지리산 천왕 보면은 고려시대부터 마고님 석상이 모서져 있었는데, 특정 종교 집단이 망치로 해송하여 절벽으로 던진 것을 지리산 천왕사에서 복원해서 지금도 모시고 있어요. 이게 북극성의 모습입니다. 수미산. 이 북극성이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다. 부처가 아니에요. 치성강, 이분은 북극성. 북두 7성과 28수의 호의를 받으면서 내려오는 사람. 마고님을 모신 성황당과 당산나무. 이거를 왜 우리가 그토록 신격화하는지 아시겠죠? 북극성과 직방으로 소통하는 통신로예요. 이게 그냥 안테나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지리산 노고단이죠. 이게 뭐예요? 노고단이 뭐예요? 마고단. 네? 이게 바로 원래 고려시대부터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에 있었던 마고님 석상입니다. 1970몇 년도인가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망치로 이거 목을 잘라가지고 목 집어 던지고 몸체 집어 던지고 한 것을 지금 현재 지리산 천왕사에 계신 분이 저거를 갖다가 그 몸체는 하나는 어디에 날라간 거를 누가 갖다가 버렸는지 그걸 다시 찾아가지고 세면으로 발라서 지금 지리산 천왕사에서 봉안을 하고 계세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보세요. 중국에 가면 여기입니다. 여기 신강성. 여기 천산산맥입니다. 여기 도시가 있죠. 우르무치. 신강성 수도죠. 우르무치. 한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우시. 오르막제입니다. 오르막제. 오르막고개예요. 한우시. 그냥 우리나라 말로 오르막고개예요. 오르막제예요. 그게 우르무치예요. 오르막에 있는 도시는 도시예요. 이게 박격달봉이죠. 이 배달봉입니다. 박달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면 천지가 있어요. 백두산 천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천지가 있어요. 여기에 박격달봉, 배달봉, 천지에 서항모 사당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마고님 흔적입니다. 하늘과 땅의 형벌을 주관하는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도지에 나오는 바로 마고님을 얘기를 해요. 그게 거기에 천지에 계신 분이 요 소왕모인데 서쪽에 있는 왕모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 머리 뿌리기를 하고 비녀를 꺾고 호랑이 머리에 표범 꼬리를 한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게 바로 12,000년 전 마고 시대를 얘기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마고 시대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구미호 꼬리가 북방 여우는 너무 이뻐서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딱 펼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닥으로 쫙 갈라져요. 그래서 굼이 옵니다. 꼬리가 9개면은 세 개를 엉덩이가 묶어서 여우가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꼬리가 9가닥으로 갈라질 거예요. 갈라진 예. 그 다음에 토끼, 뚜꺼비, 삼저고. 이게 동방 창룡, 북방 현무, 서방 백호, 남방 주작. 사신의 호의를 28수의 호의를 받고 햇빛 가리기에 비녀 꽂고 앉아 계신 이분이 서왕모예요. 누굽니까? 북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28수의 호의를 받는 북극성. 이 서왕모는 바로 마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나라 모강이 서쪽으로 가서 서왕모에게 지혜를 얻으러 가요. 지혜를 얻으러 가는데 요 아리따운 젊은 서왕모, 아리따운 젊은 마고님이십니다. 삼신님. 그 마고 삼신님이 꼭 대접하는 과일이 있어요. 천도 복숭아입니다. 이 영지버섯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천도 복숭아. 그러니까 무릉도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잠이온 별자리에 하늘궁전, 북극성이 거주하시는 하늘궁전을 형상화시켜 놓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중국 도교에 이 마고가 등장을 하는데 마고 한수도 마고께서 천도복숭아를 인간에게 줘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여신이라고 중국의 한 여신으로 들어가 있어요. 도교의 본 주체가 바로 마고인데 거꾸로 뒤집혀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마고거리입니다. 동자를 데리고 있는 마고, 이거 마고 부인, 사슴이 꼭 등장을 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천도복숭아.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마고, 중국의 마고, 주목광 때의 서왕모, 중국 신강성의 박격달봉 천지에 있는 서왕모, 다 동일입니다. 다 동일. 마고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 하늘길,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존재 자체, 생명성 원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후대에 천부인이 청동골, 청동검, 청동방울 등 세속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부도지를 보면은 금척이나 오필이 만파식적이라고 나오죠. 정,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측정하는 성스러운 물건 등 천성민족의 징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소개했지만 이거는 조선시대에 등급을 매길 수 없는 나라에 진짜 공헌한 사람한테 주는 등급에 없는 가장 위대한 훈장이 금척 대훈장이라고. 이거를 지금 무궁화 대훈장으로 기독교에서 싹 바꿔버렸습니다. 첫째는 마고대성의 황공시요, 둘째는 백소시요, 셋째는 천공시요, 넷째는 흑소시였다. 마고 본성의 네 보단을 지켜서 엄을 조율하는 네 분 중에 우리는 첫째 황공시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황공시의 우리는 직계다. 그럼 뭡니까? 대표해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궁시의 어머니는 궁이시요,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황공시 위에 궁이시의 자손이다. 두 소씨의 어머니는 소이시였다. 두 희씨는 모두 마고의 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고로부터 공이로부터 황공시로 해서 직계로 내려온 장손 민족이다. 부도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 역사하는 사람들이 세계가 다 공존하는 역사인데 우리가 장손이다 이런 개념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그 역사를
오로지 우리만이 전수를 했어요. 왜? 고리개짝에 삼신개짝에 이 증식록 책을 내고 12,000년 동안 종손으로 계승한 유일한 민족이자 천손의 장손이라고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늘의 역사를 잊지 말고 복원하라고 이 책을 지키고 보존했겠죠. 그래서 중요해요. 시는 뭐냐? 최초로 등장하는 천손민족의 극중층이다.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이 시 개념을 다 바꿨어요. 김군 하면은 아유 좋고 김씨 하면은 막 아주 천대하는 거리 나타났죠. 시는 이 천상의 역사가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최초로 인간들이 무리를 만들 때 썼던 최고의 극중층입니다. 그래서 황공시, 궁이시, 소이시, 흑소시, 천공시, 백소시 하는 거예요. 시 개념은 지금의 성시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어느 한 집단이 형성되었을 때 그 집단 자체를 상징하는 그 무엇을 시라고 했다. 고대 기록 중에 시가 붙은 것은 집단을 대표하는 이름인 것이다. 따라서 황궁시, 백숙시 하는 것은 집단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궁이시, 이게 궁과 궁이시, 소이시 하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맑음과 밝음으로 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궁은 맑음의 의미를 가지며 소는 밝음을 뜻하는데 즉 마고에게서 맑은 원정 닭과 밝은 양 원기 빛이 분화되어 구미와 소위로 표현된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설명은 증식록에 나오는 내용을 음심지를 보고 저에게 알려주신 분이 주석을 단 겁니다. 그 증식록 15지가 공개되기를 진짜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설명은 그 설명의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할 세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걸 깨우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마고는 짐새에서 태어나서 희노의 감정이 없으므로 하늘의 본성을 유지했을 때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부도지에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뒤에 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선천을 남자로 후천을 여자로 하여 배우자가 없이 두 희씨를 낳았다. 뒤에 가면은 벽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옆구리를 열어서 자식을 태어나게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상징적인 의미겠죠. 두 희씨도 역시 그 전을 받아 배우자 없이 두 천인과 두 천녀를 낳으니 합하여 내 천인과 내 천녀였다. 요즘 나오는 영화를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인간과 신적인 존재 구분을 할 때 인간은 남녀의 교합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신은 그 가정이 없이 태어나는 걸로 영화에서 자꾸 표현을 합니다. 부도지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별이 달라져서 남녀의 교합을 통해서 인간의 출산의 고통을 만든 것은 마고 대성의 오미의 변, 마고님의 벌을 받아서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서 그런 인간이 고통을 겪는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거와 견주어서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짐승은 그럼 뭐냐? 마고는 짐승에 태어났어. 과정상 진행 중인 현상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짐승은 선천히 물질을 획득함으로써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현상계를 말하는데 짐승은 선천과 후천의 중간에 있는 중천시대가 아니라 선천도 아니고 후천도 아닌 우리의 형상계, 즉 과정상 진행적인 형상들을 말한다. 즉 후천은 짐새와 공존하는 시공간이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오는데 짐새는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공유하는 그 과정상의 진행 중인 현상계를 짐세라고 표현을 한다. 좀 어려운 개념이 되겠지만 뒤로 가면서 설명이 계속 나오니까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후천은 뭐냐? 다가올 목적의식의 만천태. 자, 우리로 보면, 시간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있어요. 자, 현재는 언제고 미래는 언제? 지금이 과거입니까? 지금 현재 미래예요. 개념이 없죠?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은 현재가 맞죠? 설명한 짐세에 설명할 때는 뭡니까? 과거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시간의 개념과 부도제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부도제에는 대표자가 자미원 북극성에 있는 마고 삼신께 가서 시간을 받아와서 백성들이 나누어 쓴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 영화가 이미 나왔습니다. 왜 그런 사상이 나왔는지는 저도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우리의 부도제에 나오는 천선사상은 독특해요. 그걸 이해하려고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후천은 짐세와 공존하는 시공간이야. 다가올 목적의식의 완성태가 바로 후천이며 구체적인 것과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의 공정, 즉 구체와 비구체 혹은 색과 공 사이에 걸림이 없는 상황과 족구는 일러 후천이라고 한다. 선천위남, 후천위녀, 단성생식을 말한다. 배우자 없이 사천인과 사천녀가 태어난다.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 부도지 상교, 상중하고는 상교 오지의 역사가 밝혀지면은 이 개념이 틀림없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미루기로 하고요. 합 사천이 사천녀, 공희씨는 사천인 황공충 등을 낳고 소희씨는